여기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가운데 쓰시고 대표님이랑 사진을 한번 찍으시죠. 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여기도 한번 기다리고 계시고요. 보금난 과천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진행을 맡은 길영훈입니다. 과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개혁신당 김철근 전 사무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의왕시 마산거구 양사업역 후보를 소개합니다. 현 의왕시의회 의원이자 개혁신당 의왕 가성거구 박현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늘 개소식의 주인공인 과천 시장선거 개혁신당 보금난 후보를 소개합니다. 보금난 후보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귀한 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과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네, 우선 우리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칭호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정당에서 정치해왔던 것과는 다른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혁신당은 애초에 전체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일방주의를 타파하자는 구호하에서 생겨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당에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 그리고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낸 성과여야 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과천은 저한테 참 친숙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4호선 끝자락인 상계동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정부 과천 청사가 생기면서 과천 지역의 공무원들 많이 살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상계동 주공아파트단지에 공무원들 진짜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상계 주공아파트 15단지는 공무원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저는 압니다. 이 서울 근교에서 서울 끄트머리나 아니면 서울 바로 밖이죠. 과천이야 전화번호도 공이 쓰는 곳이니까요. 우선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압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통이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학군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다 뭐겠습니까? 조금씩 더 서울의 중심으로 가려는 그 노력, 그 결정체 속에 개개인들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건 교통과 교육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 정부 청사가 있던 빈 자리를 어떤 새로움으로 채울 것인가가 바로 지금 이 과천의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 과천과 상계동, 노원구 정말 닮은 게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을 때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의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촉진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자신들 표 깎이는 게 생각하니까 매번 했던 게 뭐냐? 서울 주변에 공용 땅들을 풀어가지고 택지 몇천 원, 몇만 원 올리겠다. 이 이야기를 했고, 과거에 몇 년 전에 제가 상계동에 정치할 때 맨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태릉 선수촌, 그 앞에 태릉 골프장, 그거 다 헐어가지고 아파트 지으면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노원구도 매번 국회의원을 노원 갑을병, 지금은 갑을 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을 뽑아왔습니다. 다 표 받으러 갈 때는 내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요. 내가 당선되면은 정부랑 잘 협력해가지고 일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당선되면은 정부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한마디 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권력이 두려워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조직이 두려워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위에 밑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거꾸로 정부 시책에 앞장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이번에 과천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은 선거 끝나고 선거가 없는 2년의 시간 동안에 속전속결로 과천의 문제들을 바로 저 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내고 주민들의 눈에는 눈물을 남기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그 서슬 펄었던 시절, 막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70% 80% 가던 시절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그때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라는 약소한 당에 있으면서 제가 노원역 앞에서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제가 연설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 제가 길거리 시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태릉에 녹지를 주택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정작 상계동의 노후 아파트들,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은 막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주민들의 재산권은 정말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외곽에다가 주택 공급하겠다 하는 것, 이 모순이 바로 그 당시에 제가 주민들 앞에서 열변을 토했던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모임이 아주 강하게 결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활동해 오면서 태릉 골프장 주택화하는 시도를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천 시민분들 정말 어느 때까지도 항상 대한민국 정부 잘 되기 바라면서 여기 살아오신 분들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과천의 미래를 좀먹는 그런 선택을 만약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도자의 중심을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선명한 뜻을 보여야지만 움찔하는 겁니다. 과천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도시가 꿈틀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얕보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의 정치인들 한 당으로 뽑아놓으면은 정작 싸워야 될 때는 굽히고 주민들한테 굽혀야 될 때는 주민이랑 싸우러 들고 그런 정치가 되어가지고는 과천의 미래 어둡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고금란 후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누구를 위해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과천 시민들을 위해서 선택한 길이고, 그래서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기는 한 사람의 선도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단결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금란이 되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고금란 후보의 장점을 과천 사람들 붙들고 딱 2명한테만 설득시켜 보십시오. 정말 당차고 용기 있고 과천의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
두 사람만 붙들고 설득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진심으로 공감하게 되면은 그 다음 두 사람을 설득하고 또 그 두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면 그렇게 두 배로 늘어나다 보면은 열흘이면은 10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에게 과천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과천, 경기도 전부 다 이제는 한 가지 색깔이어 가지고는 주민들이 숨 쉴 곳이 없을 겁니다. 정말 누군가가 폭주하게 되면은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다른 당이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서로 폭주하다가 나라 이꼴됐습니다.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서로 번갈아 가면서 폭주하는 모습, 이 모습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해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란 선택도 해봤고 빨간 선택도 해봤고 저는 이번에는 조금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야 파란색도 빨간색도 긴장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보금난 후보가 용기 있게 선도에서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에 그리고 의왕에 많은 개혁신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저는 변화를 만드는 길에 내일처럼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선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후보는 살신성인 내 선거니까 열심히 뜁니다. 근데 같이 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100사람만 같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선거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 100사람의 정말 결사대가 함께하면은 어떤 선거든지 뚫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전부 다 결사대에 가입한 겁니다. 맞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보금난 후보에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달라.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부탁해 주십시오. 이 사람한테 문자 한 통을 해달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설득하겠다. 그러면 보금난 후보가 힘이 나가지고 6월 3일까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천 주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달릴 겁니다. 우리 늘 얘기합니다. 6월 3일 선거 때까지, 그때까지는 잠 안 자도 됩니다. 6월 4일부터 쉬면 됩니다. 근데 6월 3일까지는 보금난 후보가 잠을 잊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뛸 수 있도록 그 힘을 북돋아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금난 후보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당대표하고 있고 이러면은 전국에 우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다 돕고 싶지만은 결국에는 저도 흥이 나는 곳에 가서 돕습니다. 흥이 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당원과 지지자가 일치단결해서 제가 페이스북만 켜도 아니면 제가 어디 남한테 얘기 들으면 야 거기 과천에 있는 당원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 들리면은 뭐라도 하나 더 보태주고 싶어가지고 밤늦게도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천 그리고 의왕에 도전할 후보님들 저한테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정말 우리 당원들과 일치단결해가지고 앞으로 가주십시오. 우리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 가는 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민만 바라고 달리면은 그 문이 아무리 좁더라도 우리는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그날이 오는 길 바라면서 과천, 의왕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천, 의왕 화이팅! 네, 바로 이어서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연설은 이준석 대표 뒤에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까지 출마하신 분 뒤에 연설하면 이게 손해인데 오늘 오시기로 한 그 천하람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조금 늦은 관계로 제가 대타로 잠깐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잠깐 드리면 저는 과천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천이 정부종합청사가 생긴 데가 70년대고요. 주로 그 좀 안정적이고 좀 약간은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 역대로 보면 국회의원도 보수 쪽에서도 했고 민주당 쪽에서도 해봤고 특히 이제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도 해봤고 정의당도 해보고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아마 최초로 제3당 쪽에서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고금란 전 시의회장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할 때 제가 설득하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 과거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후보 이름을 대면서 이 후보를 믿고 지지를 해달라. 이 후보를 못 믿겠으면 정당을 보고 지지해달라. 이 정당도 못 믿겠으면 당시 대통령 후보였죠. 나를 보고 지지해달라.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까지 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과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고금란 후보를 보시고 개혁신당을 보시고 이준석 대표를 보시고 마음 놓고 힘을 함께 모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과천에 꽤 오래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의 법무부 장관실에 근무를 했고요. 그 전에 의왕하고는 인연이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운동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제가 잠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하고 의왕은 인연이 깊습니다. 그리고 과천의 곳곳은 제가 밥도 먹으러 다녀보고 술도 먹으러 다녀보고 제가 한 3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 인구는 좀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최근에 고금란 후보가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영상을 내놓고 이런 걸 좀 봤는데 개천이 많은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그 요구가 많은데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고금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과천을 잘 알죠. 과천 태생이기도 하고 초중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과천 시의원 재선을 했고 의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 3년간은 중앙의 공공기관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앙의 인맥이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고의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정당을 따라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다음에 감당할 만한 사람들 과천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혁신당으로 안내하는 안내원이었습니다만 개혁신당에 와서 꼭 선거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과천 시민 여러분들 우리 당원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개소식인데요. 6월 3일날 결과 보고 해단식 할 때는 여기 꽃다발도 좀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가급적 많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 고금란 후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당 정치의 벽을 넘어 고분나 후보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새롭게 기혁신당에 합류하신 분들을 환영하는 입당 격려식이 있겠습니다. 부 입당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당대표님과 우리 김철 전 사무총장님도 앞으로 나와주셔서 대응을 많이 하는 이렇게만 있으면 화이팅이 안 되니까. 손 하나 들고 시작.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개소식의 주인공 고금란 과천시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영역으로는 제8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역임, 제9대 과천시의회 의원,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주경학과 박사과정, 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대행, 기혁신당 대변인이자 과천의왕 당협위원장을 역임 중인 새로운 과천 일하는 시장 고금란 후보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개소식을 하는 것도 많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픽해서 찐으로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부울경을 이렇게 돌고 이틀째 집에도 못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과천을 위해서 이렇게 당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철근 전 총장님께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고 과천의 분위기를 좀 미리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픽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과천에 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특별히 제이씨 회장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네,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지인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어려운 걸음 해서 함께 모인 여러분 힘찬 박수로 저를 한번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시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양당에서 대한민국을 위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정당을 위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들의 그룹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룹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보면 결국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좌도 보지 않는다, 우도 보지 않는다. 국민을 보고 바라본다. 저는 시민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시민을 보고 가는 동안에 힘을 보태주실 우리 천하람 의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시민을 보고 가겠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과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인을 잡아라입니다. 과천에 두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교통축을 위주로 하는 라인, 교통 라인이겠죠. 모두가 반한 라인입니다. 그리고 양재천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라인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냐? 우리 생활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콘크리트 빌딩만으로 과천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문화, 주민의 안전, 편의까지 생각할 수 있는 녹지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만 8만의 명품 도시에서 14만의 미래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14만의 미래로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라. 지금 작은 지방정부라서 약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인원수가 작아서 약한 게 아닙니다. 행정을 추구하고 가는 중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시민 입장에서 행정이 그 가치를 드높일 때, 그때야말로 작지만 강한 도시 과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함께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과천의 성장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의 역량을 과천시 성장에 바치고자 합니다. 9,800호뿐만이 아닙니다. 2009년도 때 설계됐던 지식정보타운, 지금 이곳도 국가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받았던 그 정부 정책 역시 국가주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2년도에 받았던 정책 역시 그때는 민주당 시정이었습니다. 그것 역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국가 정책이 쏟아지느냐? 과천의 행정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정 중심 제가 한번 다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행정 중심을 잡고 라인을 잡아서 과천이 발전하는 모습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신다면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균형을 잡아라. 이 가치로 과천시정 펼쳐보고 싶습니다. 어떤 도시든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과천처럼 외부에서 볼 때 잘 사는 도시에 어떤 취약계층이 있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숨어있는 곳에 발견되는 취약계층, 저는 그 사각지대에 분명히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도심, 신도심, 지금은 아주 약간의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뿐이지만 1, 2년이 지나고 나면 이 어려움은 확장될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민원의 갈등이 과천을 뒤엎게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신도심에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 젊은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은 아주 오래전부터 안정된 주거 환경 때문인지 나이 드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과천의 성장에 함께 힘을 모아주신 분들을 향해서 행정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나이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각 있는 행정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호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 설계하고 함께 가는 그런 도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행정의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민주권으로 발전하는 도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잡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견제입니다. 누가 하든 견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견제하는 이유는 시민 여러분의 힘이 있을 때입니다. 시민 편에 섰을 때 정권을 향해서, 우리의 행정을 향해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견제의 능력으로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행정 반드시 펼쳐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인분들께 꼭 전달해 주십시오. 고급난 할 수 있다고 함께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때 과천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이주영 국회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민 여러분.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오늘 당에서 또 행사가 많고 또 바쁜 선거 시기이다 보니 제가 오는 길이 좀 지체가 되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후보가 특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살림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도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하면서 참 정치와 행정을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눈에 탁 들어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동권리부장원이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잣집 살림은 누가 해도 잘합니다. 돈이 많고 사람도 많으면 누가 해도 평균은 합니다. 그런데 없는 살림일수록 살림을 쪼개서 어디에 먼저 써야 될지, 누구 밥을 먼저 먹일지를 가려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누구를 설득하고 또 누구를 보듬어 안을 것인지, 또 우리가 과감하게 내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고금란 후보께서 하셨던 일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모든 기관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가장 따뜻함을 잃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챙기는 것, 그 아이들에게 그냥 무언가를 해주는 척하는 보통의 정치인, 보통의 행정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빠뜨린 게 뭐였더라? 우리가 같은 돈으로 뭘 먼저 해주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는가? 누구보다 가장 치열하게 해주셨던 분이 당시의 고금란 부원장님, 그리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고금란 후보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동선이 안 될 것 같았는데 꼭 가겠다, 일찍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었고, 마음으로 저는 고금란 후보님 개인의 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우리는 앞으로의 행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를 경험하고 의회를 경험하고 국가를 경험하고 행정을 경험하고 아이들을 돌보던 그 마음으로 이제 어르신까지 돌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장 잘 챙길 사람, 우리 고금란 후보님 항상 많이 곁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님으로부터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우리 고금란 후보 정말 야무지다, 그죠? 일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과천에는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치가 보면은 요즘 서로 누가 못하기 경쟁을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막 과도한 민원들 때문에 애들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하게 하고 운동회도 못하게 하고 뭐 소풍도 못 가게 하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과도한 민원하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잘 차단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강성 지지층과 그 강성 지지층과 결탁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쪽에 20만, 30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똘똘 움켜쥐고 제대로 일해보려는 사람, 똘똘한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냥 우리 마음에 드는 센 얘기 해주는 사람, 아니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한테 아부자라고 붙어먹는 사람들을 자꾸자꾸 후보로 내세우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고, 정말로 일 잘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요즘 선거법 규제가 참 웃겨가지고 마이크를 들고는 직접적인 지지 호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과천을 바꾸고 일 잘할 과천시장, 바로 고금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호 4번 고금란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만 손을 잡고 고금란이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하면은 저는 6월 3일에 우리 과천에 정말 새로운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4번 고금란 화이팅! 과천의 미래! 과천의 미래!